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집단 성착취 영상물 판매방을 운영한 고교생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사방 조주빈이 검거되기 직전인 지난달 중순까지 텔레그램 방을 운영했는데 판매된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만 15,000건에 달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집단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한 텔레그램 판매방이 또 적발됐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고1 학생 5명. 이들은 같은 중학교를 다니며 갓갓의 엠번방과 조주빈의 박사방에 가입해 성착취 영상물을 수집했고 급기야 지난해 9월부터는 직접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판매 방식도 조주빈 수법처럼 일반방과 고액방, 최상위방으로 등급을 매겼고 입장료를 챙겼습니다. 거래된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만 15,000여 개, 판매 수익은 3,500만 원에 이릅니다. 엠번방 논란이 불거진 지난달 중순까지도 거래는 계속됐습니다. 한번 이 재판매를 통해서 돈을 계속 벌게 되니까 중간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은 15살 A군 등 주범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갓갓으로부터 엠번방을 물려받은 닉네임 켈리, 32살 신모 씨에 대한 수사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높다며 항소를 제기했는데 엠번방 논란이 불거지자 선고 공판을 앞두고 돌연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심인 징역 1년이 확정됐는데 시민과 여성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재판부는 강력하게 엄벌하라. 아동 성착취물 배포 소지자 켈리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 당초 항소를 포기한 검찰은 뒤늦게 켈리에 대한 범죄 사실을 새롭게 찾아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 구매자들도 속속 검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켈리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한 78명을 입건하고 앞으로 영상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원주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20억 원을 들여 문막공단의 도시숲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허술하게 사업이 추진되면서 저감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사고 있는데요. 캠프 페이지에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 춘천시가 꼭 봐야 할 기사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우뚝 솟은 굴뚝에서 쉼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원주 문막공단입니다. 한 공장 옆 강변을 따라 2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이 새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소나무와 자작나무 같은 키 큰 나무부터 키 작은 관목까지 다양한 수종이 심어져 있습니다. 원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비와 시비 등 20억 원을 들여 도시숲을 조성한 것입니다. 이곳 도시숲은 주변 공장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도심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온 먼지가 도심 방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도심과 정반대 편인 강변에 자리 잡고 있어 차단 목표가 애매합니다. 이 바람 방향을 감안했다기보다 남은 시유지에 조성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숲으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풍의 방향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이런 숲의 상태들을 보면은 바람의 방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미세먼지를 상당히 많이 흡착할 수 있는 수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단순한 수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나무 4만 그루를 심었다고 하는데 관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숲이 빼곡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그나마 큰 나무들도 전주 주변에 심어 바로 옆 가로수들처럼 심한 가지치기를 당할 공산이 큽니다. 원주시는 당장 효과는 입증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재기능을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원주 지방에서 가장 잘 사는 나무를 아니 시기에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보면 이게 뭐 20년, 30년 후에는 이걸 조성함으로써 다른 걸 또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미세먼지 저감뿐 아니라 열섬 현상과 소음 차단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숲. 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추진돼 본래 목적은 살리지 못하고 보기 좋은 조경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삼척항 인근의 산동네가 예쁜 감성마을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싶어 빈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공동체를 만들어 수익시설을 운영하려는 주민들은 하루빨리 소득으로 연결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항 바로 뒤에 비탈마을인 나리골입니다. 우중충한 지붕을 주황색으로 개량한 집이 많아 경관이 예쁘게 변했습니다. 개량 비용의 80%를 삼척시가 지원합니다. 비탈길에 설치한 하얀색의 난간도 눈길을 끕니다. 안전과 분위기를 모두 살리기 위해 설치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이리저리 보행길이 연결돼 있습니다. 시원하게 트인 곳에서 푸른 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분들도 이제 여기에 빈집이나 이런 집을 하나 매입해서 좀 살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을이 전체적으로는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을 전체의 그 브랜드 값어치가 좀 올라갔다 봐야지. 빈집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던 산동네를 분위기 있는 감성마을로 만드는 작업은 2017년 말에 본격화했습니다. 올해까지 들어가는 사업비는 70억 원. 주민들은 마을이 달라진 걸 반기면서도 아직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카페와 숙박시설 등을 조성했지만 운영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마을에 아무 소득도 이득도 뭐 아무것도 그것도 없이 사람만 이렇게 유입돼서는 피해만 있을 뿐이지 뭐 득되는 거 없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조용한 마을로 그냥 남는 게 낫지 않느냐. 바다 쪽에서 정상으로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엘리베이터는 토지와 건물 매입이 어려워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군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달 동안 시행하고 있는 장병의 외출 통제를 부분적으로 해제하기로 하면서 강원도 접경 지역이 반기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사 외출을 내일부터 안전 지역만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내일 기준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지역은 안전 지역으로 지정돼 외출이 가능합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사회 감염 확산 추이를 고려해 휴가, 외박, 면회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2월 22일부터 전 장병 휴가 외출 면회를 통제하면서 접경 지역의 경제는 파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이 계류됐습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어제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20억 원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가 제출한 출연 동의안을 계류시켰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는 국비와 지방비 재원 비율이 유치 동의안에서 제시했던 7대3이 아닌 5대5로 제시해 지방비의 부담이 커졌고 조직위가 강원도가 아닌 서울에서 출범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의 외국인 투자 지역 지위가 유지될지 영국 멀린사의 추가 입금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영국 멀린사가 송금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해 법적 기한인 28일을 엿새 앞두고 140억 원을 추가 송금할 계획을 밝힌 만큼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투 지정이 해제될 경우 50년 동안 27만 제곱미터의 부지 무상 계약과 각종 세제 혜택이 중단되기 때문에 강원도는 멀린사의 추가 입금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강원 지역으로 돌아온 해외 입국자가 한 달 동안 2,300여 명에 달하는 등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 동안 도내 해외 입국자는 모두 2,350명, 하루 평균 78명 수준이며 지난 21일 하루도 71명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입국하는 등 해외 입국자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입국자 중 32%인 750명이 강원도 수송버스를 이용했을 뿐 나머지 68%는 가족이나 친척 차량 등으로 이동해
이들로 인한 지역 사회 감염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플라이 강원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무제한 탑승권, 인피니티켓의 판매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에 따르면 범도민 차원의 인피니티켓 구매 운동에 힘입어 인피니티켓 출시 한 달 만에 4억여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인피니티켓은 국내선 제주 노선은 올해 연말까지, 국제선은 첫 탑승일로부터 6개월만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한편 5월 초 황금 연휴 기간 제주 노선 예약률은 현재 50% 정도로 4월 평균 탑승률 26%의 2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1인당 20만 원씩의 재난 기본소득을 오는 7일부터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혜택을 받는 인제군민은 15,572세대 3만 1,420여 명입니다. 지급 방법은 3단계로 나눠 공무원들이 마을 경로당을 찾아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직접 지급하며 14일부터 20일까지는 읍면에서 방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또 21일부터 27일까지는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유선 통화로 안내한 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이 본격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어제 건설산업 활력 강화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 대책을 건설단체 연합회에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원 대책으로는 도내 건설업계의 선급금 보증수수료 지원과 공사 대금 지급 기간 단축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또 공사 분할 발주로 지역 업체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코로나19 건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 경기 활성화 TF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봄철 나들이 객이 증가하자 관광지를 중심으로 발열 체크 의무 대상 업소가 운영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 관광 특별 대책으로 우선 춘천과 원주, 강릉과 동해, 속초 등 5개 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 음식점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 의무 대상 업소를 모집해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가 업소에는 체온계와 인증 스티커 등을 무상 제공하고 발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앱과 유사한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 말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4월에 열렸던 대표적인 영월 지역의 축제인 단종문화제가 개최 시점이 5월 이후로 추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월군은 단종제를 5월 말로 한 차례 연기했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이어지면서 5월을 넘겨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월을 전후한 가을 개최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감염병 위험이 낮은 야외 장릉 제실에는 조선 왕릉들의 사진 50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 포인트제가 자동차 분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원주시는 환경부의 시범 사업인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를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38대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양양군이 엄두릅을 양양산채 지역 특화 장목으로 육성합니다.
올해 1억 3천여만 원을 투입해 음나무 묘목 3만 8천여 그루를 농가에 보급하고 포장 상자와 용기, 스티커 등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